이런 다양한 굳은살 사막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한번 들으시면 어느 정형외과 의사보다도 잘 알 수 있게 완전 정복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내용이 긴데요.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끝까지 들어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족부TV 서상교입니다. 오늘은 이제 강의를 마련했는데요. 주제는 티눈과 굳은살 사마귀를 주제로 이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발가락 피부 질환도 치료합니까? 네, 정형외과 발가락 피부 질환 치료하죠. 이제 족부 정형외과에서는 발 문제가 생기면 다 내원을 하시는데 그게 꼭 뼈에 골절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당연히 피부 이런 경우에는 정형외과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 발이 지면과 닿아 있고 체중을 바닥면에 이제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뼈에 하중이 많이 실리면서 생기는 이런 피부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정형외과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요. 발가락에 티눈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통 그냥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참아요. 많이 아프지 않고, 그러니까 좀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죠. 참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느냐? 일단은 혼자 어떻게 좀 병원 안 가고 해보려고 약국에 가가지고 이제 티눈 연구를.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정도에 티눈 발에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참다가 안 돼가지고 티눈 연고 붙여가지고 이제 불려서 이제 깎아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해봤다가 뭐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심하지 않으면. 더 심하면은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제 일단 그래도 조금 덜 무서운 피부과를 갑니다. 정형외과 가면은 뭔가 좀 망치도 있고 못도 있고 나사도 있고 뭔가 좀 무섭고, 피부과 가면 왠지 좀 안 무섭게 잘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피부과 가서 냉동치료 주로 이제 하고요. 네 번째 본 것처럼 이제 정형외과에 가서 단순 방사선 검사, 이건 엑스레이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한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없죠. 발에 티눈이 생겼는데 참거나 연고 쓰거나 피부과 냉동치료하는 정도까지 하는 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인데,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다.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게 되죠. 왜 이런 게 필요한지를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SNU 서울병원, 저희 병원의 이제 유튜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족부TV는 올해 이제 시작을 했고요. 족부TV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우리 병원 TV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관절 척추 쪽 원장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제일 조회수가 많았던 영상이 바로 티눈과 굳은살이었어요. 뭐 10만 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0만 회 넘을 정도로 가장 인기 있는 티눈, 굳은살 같은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영상. 피부 문제이니까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잘 알게 되고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또 해결이 안 되거나 수술했는데 재발은 티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재발을 했어. 그러면은 환자분들도 답답하고 또 불만도 많고 컴플레인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좀 다시는 별로 해줄 게 없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형외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다양한 그런 특성이 있다, 피부 질환에. 제가 생각하기에 정형외과를 방문하는 발가락 피부 환자를 대하는 적절한 태도는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에 나오는 이런 구절처럼 발가락을 잘 봐야 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보면 느낌이 탁 오잖아요. 얼마나 좀 정성을 쏟고 관심을 가져야 서로 잘 알고 또 사랑할 수 있고 아껴줄 수 있는지. 티눈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자분들 다 아파서 오신 티눈을 딱 보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진료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안 보면, 엑스레이만 보고 환자분의 피부나 발을 자세히 안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상 안 좋은 부위하고 사진을 찍었을 때 안 좋은 부위하고 어느 정도는 매칭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잘 봐야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여기 티눈이 있지만 이런 분들이 꼭 새끼발가락이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티눈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생겼는지 잘 보고 환자분이 아파하는 데 어딘지를 매칭을 시켜봐야 된다. 자세히 봐야 알 수 있고, 막상 대충 보고 들어가면 여기 티눈도 있고 여기 티눈도 있는데 환자분이 어디를 아파하시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이 마취돼서 주무시고 있는데 이거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디를 떼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잘 보고 어디가 아픈지도 잘 체크를 하고, 그리고 꼭 표시를 합니다. 여기를 수술할 거다. 환자 보는 앞에서 딱 표시를 해서 요거를 뗄 겁니다. 왜냐하면 티눈이 오시는 분들은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잘 없고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증상을 일으키는 부분만 제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발을 만져보고 병변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고 또 보고 수술 전에 다시 확인하는. 그래서 반드시 티눈과 이런 피부 질환이 생겼을 때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 수술하기 전에 정확하게 어떤 부위인지를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수술 후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의외로 바쁘다 보면 어디를 아파하시는지 잘 체크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볼 게 뼈를 잘 봐야 돼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는 이유가 이렇게 티눈이 생겼다는 거는 그 부분을 뭔가 자극하는 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발을 신어도 안쪽에도 뼈가 튀어나와서 자극하지 않으면 이런 티눈 부분은 별로 생기지가 않고 생기더라도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튀어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긴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꼭 찍어야 된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발가락 피부 질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티눈과 굳은 살, 사마귀가 있죠. 세 가지는 이따가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 생기면 다 티눈이다, 다 사마귀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혹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소프티슈라는 연부 조직, 뼈에 생기는 혹 말고 연부 조직에 생기는 혹, 결절종이라고 해서 물혹 같은 종류, 젤리가 나오는 물혹 같은 종류, 피지낭종이라고 해서 여드름 같은 형태의 그런 혹, 그 다음에 신경종, 지관신경종 많이 오십니다. 지관신경종, 발에 신경의 혹이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혈관종, 그 정맥계 혈관, 모세혈관이 두꺼워지면서 생기는 경우, 이 손톱이나 발톱 끝에 생기는 센 통증을 유발하는 드물긴 한데 다구체 종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피부 조직에 생기는 혹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뼈에 생기는 혹 중에는 조갑파 외골증이라고 해서 말이 좀 어렵죠. 발톱 끝에 이제 뼈가 자라면서 생기는 그런 혹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톱에 생기는 문제들 많죠. 내향성 발톱, 내성 발톱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 군대 가면은 많이 군인들 군화 신으면서 많이 생기는 거. 발톱 주변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또 이제 진균 감염, 곰팡이균 감염이 되는 거, 또 다치는 경우, 같이 또 피가 차는 경우, 이렇게 대부분 병원을 내원하시는 이 발가락 피부 질환은 이 기술한 거에 거의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는 데가 잘 없기도 해요. 연부조직 종양이면 다 같은 거지 뭐가 이렇게 다른가 생각하기도 하고 꼭 제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양한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다. 자, 영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티눈, 굳은 살 어렵진 않아요. 미국에서 티눈이 발생한 사람들은 40명 중에 1명 정도, 2.5%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별로 많지 않아 보이는데 이거 전체 인구에 대한 거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좀 국한을 시키면, 그러니까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티눈, 굳은 살이 잘 안 생깁니다. 보시는 분들도 10대 학생들, 이런 분들, 20대 좀 젊은 분들은 티눈, 굳은 살이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 티눈이나 굳은 살이 생기려면 뼈가 피부를 자극해야 되는데 관절이 유연하면 압력이 특정 부위에 몰리지 않기 때문에 티눈, 굳은 살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아기들 발을 보면 되게 보들보들 하잖아요. 되게 유연하고. 그런 발에는 티눈 생긴 거 잘 못 봤죠. 이게 나이가 들면 뼈나 관절이 좀 뻣뻣해지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낮았던 티눈의 확률이 나이가 들면서 확 올라간다. 그래서 65세가 넘으면 확률이 얼마로 가느냐? 연구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20%, 60%.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가까이의 일반인들이 티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대부분 티눈 하나 정도 없는 분이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아지면 티눈이 생긴다. 그거를 잘 아시면 되고, 결국은 나이가 많은 분들의 발의 문제, 피부 문제에서는 티눈과 굳은 살이 가장 빈도수도 높고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를 자꾸 해도 이런 티눈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또 제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티눈과 굳은 살, 사마귀를 한번 보시면요. 요거는 굳은 살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티눈이고 사마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지만요.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두 개를 명확하게 나눠야 되는 거는 요렇게 선을 그어서 나눠야 돼요. 그리고 사마귀는 딴 거, 티눈과 굳은 살은 그냥 비슷한 형제 자매 같은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티눈과 굳은 살은 좁은 지역에 압력이 너무 집중이 돼서 생기면, 그러면 이렇게 코어가 생깁니다. 코어. 과일에 생기는 씨앗 같은 거죠. 코어가 씨앗이죠. 그러니까 씨앗이 생기는데 이렇게 압력이 집중된 부분에는 티눈이 생기고, 압력이 좀 넓게 퍼지면서 집중된 부분에는 굳은 살이 생긴다. 굳은 살은 씨앗 같은 게 없이 넓은 면적에 뭔가 딱딱하고 통증이 생기는 부분을 유발하고, 티눈 부분은 뭔가 코어가 되는 부분이 생긴다. 어쨌든 이 두 개는 비슷해서
사실 이 두 개의 영역이 중간에서 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코어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경우가 좀 있고, 피부과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과 선생님들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뭐 이렇게 뭔가 나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피부과적으로 봤을 때 항상 중요한 관점으로 보는 게 티눈이면은 코어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형외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를 제거한다고 해서 완전히 재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생길 만한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 결국은 안 생긴다. 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발가락에는 뼈가 튀어나오면서 이런 코어를 만드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뭐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이 코어를 제거를 하더라도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남아있으면 코어가 또 생길 수 있다.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마귀 같은 경우는 이런 압력이 집중돼서 생기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 감염인 거죠. 균에 감염돼서. 그래서 이게 HPV라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감염된 부분에 이제 혈관이 자라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혈관 분포가 많아지기 때문에 약간 깎아보면 이렇게 빨간 점처럼 혈관처럼 보이는 이런 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거고, 굳은살 티눈은 압력이 높아져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뭐가 다르냐면 발생 빈도가 높은 연령대가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굳은살 티눈은 관절이 유연하면 생기기가 좀 어려워요. 잘 안 생기고 오히려 고령에서 많죠. 고령에서 나이가 많은 분들, 관절이 좀 뻣뻣하고 나이 많은 분들의 많은 반면에 사마귀는 애들한테 잘 생깁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밖에서 놀기도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다음에 발도 잘 안 씻고 막 이러면서 그런 이유도 있고,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 좀 취약한 부분도 있고, 면역력이 좀 약하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아이들 발에 뭐가 생겼다 그러면 꼭 압력이 높은 부위보다는 이런 사마귀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이건 바이러스 감염이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 막 생기죠. 여러 군데 생기는데 그 압력 자체가 집중되지 않는, 그냥 피부에 여러 군데 발등이나 사이드나 여러 군데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은 사마귀가 많이 생기고 좀 고령에서는 굳은살 티눈이 많이 생긴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보면은 압력이 높아지는 특정 부위에 이제 생기는 반면에 티눈, 굳은살은, 사마귀는 뭐 대중 없습니다. 여기저기 생기기도 하고 손에 생기기도 하고 발가락에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이 압력이 높아진 굳은살 티눈 치료는 압력이 높아진 원인을 해결해야 되고, 이 사마귀는 바이러스로 생긴 여러 군데에 있는 건 보통 냉동 치료를 하죠. 피부과에서 하는 냉동 치료는 대부분 사마귀를 타겟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이제 사마귀 얘기는 약간 이제 피부과에 조금 더 특화된 얘기예요. 저희가 정형외과에서 냉각 치료나 냉동 치료나 뭐 레이저 치료 같은 거 잘 하진 않고, 사마귀라고 하면 그냥 일단 피부과에서 치료하는 게 일반적이고, 대신에 이 바이러스 감염이 된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사마귀 부분뿐만 아니라 발바닥 전체에 퍼져 있는 거기 때문에 치료를 하더라도 또 잘 안 보였던 부위에 또 생기기도 하니까 반복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이제 사마귀보다는 이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티눈과 굳은살에 좀 국한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티눈과 굳은살은 이제 형제 자매 같은 거고, 그래서 그냥 치료 자체가 그냥 비슷합니다. 좀 넓은 면이면 넓게 떼고 작은 면이면 작게 떼고, 주로 이제 5번째 발가락에 생기는 경우, 어디 생기냐면 주로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5번째 발가락인데, 여기 잘 생기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 이제 속건막류가 있으면서 휘어져 있는 경우, 뼈가 서로 눌리는 부위가 이런 부위, 4번째랑 마주치는 부위, 또 4번째랑 5번째가 요 베이스 부분에서 마주치는 이런 데서 티눈이 잘 생겨요. 교과서적으로는 구분을 많이 해놨습니다. 발가락이 좀 유연한 사람이냐, 아니 너무 뻣뻣한 사람이냐 따라서, 유연하면은 뼈 튀어나온 데만 떼내고 뻣뻣하면은 다 떼내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고민할 건 아니에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떤 걸 할지 고민하면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어디가 아픈지를 잘 보고 그 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은 뼈가 튀어나와 있는 걸 반드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안 찍고 보는 거는 어디가 튀어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제거해야 재발 안 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 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꼭 하고, 그 다음에 보행 검사 같은 것도 뒤에 보여드리면 도움이 됩니다. 걸음걸이 보행 검사를 해서 어디 압력이 높아져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발가락, 5번째 발가락, 특히 바깥쪽, 또 안쪽도 가능하죠. 이 경우에 티눈이나 굳은살이 생기는 경우는 엑스레이를 한 번 정도는 찍어보고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분명히 이렇게 동글동글하지가 않고요. 실제로 이렇게 티눈 잘 생기는 분들은 뼈가 이렇게 삐죽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왕관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찍어보고 확인해야 되니까 엑스레이도 한번 찍는 거를 잘 찍어보시고, 보행 검사도 필요한 경우에는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된다. 그걸 얘기를 이제 드립니다.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티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티눈이라는 뜻이고, 이제 웹, 발가락 두 개 사이, 그 다음에 발가락 끝, 뭐 이렇게 생기는 경우, 뭐 결론적으로 비슷합니다. 어디 생기든지 튀어나온 걸 잘 고려를 하고, 그래서 검사도 엑스레이 검사, 보행 검사를 같이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느 부위에 생긴다고 세세하게 부위마다 다르진 않고 그냥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으로만 설명드렸던 거를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티눈으로 내원하셨어요. 뭐 오만 치료를 다 해보셨어요. 환자분이 레이저 치료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봤어. 저희니까 잘 안 오죠. 처음 오시면 당연히 뭐 피부과를 가실 확률이 높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어때요? 왕관 얘기를 들으면 진짜 왕관처럼 생겼어요. 이 보면은 뭔가 아프게 생겼잖아요. 물론 이런 분들이 슬리퍼만 신고 크록스만 신고 이러면은 밖에서 자극을 안 주면 이런 게 안 생기고 안 아플 텐데, 보통 일하느라고 뭐 안전화 같은 거 신으시고 딱딱한 구두 같은 거 신으시면 피부 쪽에 눌리면 어디가 나빠지냐, 여기가 나빠지는 거죠. 자,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티눈은 당연히 수술해서 제거를 했고, 제거를 하면서 여기 튀어나온 왕관처럼 있는 부분을 그냥 살짝 다듬었어요. 론저라고 하는 그냥 뼈 다듬는 기구가 있습니다. 뭐 수술 자체가 뭐 크거나 어렵지 않고 국소 마취해서 아니면 수면 마취 정도에서 하는 거고, 다듬었어요. 살짝 다듬으니까 엑스레이 보시면 어때요? 그 튀어나온 왕관 부분이 없어졌죠. 이게 뭐 없어진다고 활동하거나 다니는데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제거를 하고, 제거를 했으니까 이렇게 꼬맸죠. 떼낸 뼈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재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티눈 환자들을 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다른 치료도 해보시고 신발 조절도 해보시고 중간에 그냥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다 해봤는데 조절이 안 되고 계속 아픈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된다. 수술 자체는 보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하는 수술 중에는 제일 간단한 수술이니까 5분, 10분이면 끝나는 수술이고, 실밥은 나중에 좀 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게 비슷하죠. 이게 58세 남자분이시고 역시나 여기 티눈이 생겨서 내원하셨고, 요것도 제거를 했고, 또 다른 51세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생겼어요. 5번째 발가락인데 지금도 보시면 바깥쪽도 있고 안쪽도 있죠. 근데 다 떼는 게 아니고, 특히나 동시에 두 개를 떼면 피부를 꼬매기가 되게 힘들어요. 한쪽을 당기고 바깥쪽도 당겨지니까 힘들기 때문에 이분도 물어보니까 여기가 너무 아프다. 이거는 별로 아프지 않다. 안 아프면 그냥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은 똑같이 여기 뼈가 튀어나오는 거 있지만, 이분은 어땠어요? 발가락 중에 바깥쪽 말고 안쪽 뼈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를 했죠. 그리고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아까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어디가 아픈지를 잘 물어보고 자세히 봐야, 그래야지 수술을 했을 때 결과가 만족스러운 거고, 이런 분은 다 이쪽을 별로 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쪽을 뼈를 떼는 겁니다. 이건 확대가 되니까 보기 더 좋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처음 들을 때가 어렵지, 요런 조금 디테일하게 좀 다른 부분은, 요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발톱이 이렇게 깨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라서 아까처럼 뼈를 좀 다듬어 주면서 발톱도 일부 제거를 해서, 이게 되게 아프게 생겼죠. 신발 신으면 딱 바닥에 닿고 신발에 눌리게 발톱이 깨졌는데, 발톱 뿌리 부분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제거를 했던 부분이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살짝 다듬어 주고 해결을 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좀 어린 친구들은 많지는 않다고 얘기 드렸지만 가끔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원인을 잘 보고. 발가락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이 옆으로 생기면 제거하기가 더 쉬워요. 옆에 있는 건 잘라내면 끝이니까. 근데 이런 건 더 문제예요. 이건 뭐가 문제냐면 바닥으로 생기는 경우에. 바닥면에 티눈이나 굳은살 생기면 이거 눌리는 거니까 깎아낸다고 눌리는 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옆에 생긴 거는 깎아내면 괜찮은데, 밑으로 생긴 거, 이런 거 밑으로 생긴 게 조금 더 치료가 더 어렵고, 보면 원래 티눈이 잘 생기는 그런 체질이에요. 보면은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 여러 군데 있죠. 많은데 어쨌든 제일 아파한 데가 어디였냐? 여기입니다. 여기가 몇 번째냐면요, 잘 보시면은 2번째 발가락을 따라온 라인이 여기고 3번째를 따라온 라인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움직여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요 부위가 3번째 발가락의 중족골 관절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명확하게 표시가 나는데, 거의 보행 검사를 한 거예요. 걷는 검사를 해보니까 빨간 게 압력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가면 더 압력이 낮고, 파란색은 제일 낮은 건데, 보행 검사를 해보니까 압력이 뒤꿈치에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어디가 높냐? 3번째 아파하는 부위가 딱 높아져 있는 거. 걸을 때 저기가 압력이 높아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분은 깎아내는 걸로 부족하고 길이를 좀 줄여줍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 하면 환자분들이 막 무시무시하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까지 했을 때 나 그렇게까지 안 할래 하시는 분은 덜 아프신 분이니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온갖 치료를 다 해봤는데 너무 아프고 힘든데 치료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길이를 세 번째 중족골뼈의 길이를 약간 줄여줍니다. 슬라이딩을 시켜서 줄여주는데 길이를 비교를 할 때는 항상 중족골 끝부분을 비교를 하는데 여기 파라볼라라고 해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는데 그 포물선 부위에 두 번째, 세 번째를 비교를 했을 때 원래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많이 짧아야 돼요. 세 번째가 네 번째랑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얘가 두 번째에 비슷할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여기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길이를 좀 줄여주는 불과 한 2, 3mm, 3, 4mm인데 좀 줄여주는 걸로 해서 압력을 감소시킴으로 티눈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까 깎아내는 수술은 저희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덜고 이런 수술은 너무 줄이면요. 여기에 가야 되는 압력이 옆으로 이렇게 전가가 되면서 여기 처음에 수술 전에 여기 티눈이 있었는데 수술했더니 여기 생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압력을 얼마나 잘 분산시켜 줄지가 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길이를 좀 줄여주는 수술도 고려할 수가 있다. 길이를 줄여주는 수술은 어떻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리면은 옆에서 봤을 때 중족골은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죠. 바닥 쪽으로 비스듬하게 내요. 이 발가락 끝이고요. 그러면 길이가 길다는 건 어떤 상대적으로 세 번째가 네 번째나 두 번째보다 길다는 거는 바닥면으로 더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바닥 압력이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줄여주는 거는 실금을 내가지고 슬라이딩을 시킵니다. 이거 보통 한 3, 4mm 되는데 이게 좀 과장을 해서 표현하면 바닥면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길이를 이렇게 줄여주면 이 압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를 줄여주는 게 효과가 있다. 뭐 나사를 하나 쓰냐, 두 개 쓰냐, 어떤 나사를 쓰냐 이런 것들은 뭐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길이를 줄여주는 효과는 뭐냐면 중족골은 옆에서 봤을 때 나란하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런 뼈들이 2번, 3번, 4번 겹쳐 있는데 옆에 있는 애들보다 길면 길수록 바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을 시켜서 길이를 줄여주는 것만으로 여기 압력이 줄인다. 근데 너무 줄이면 결국 내 체중이 실리는 그 순간에 옆에 뼈들한테 체중이 실려가기 때문에 처음에 없던 데가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해를 드리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왜 길이를 짧게 만들면 압력이 낮아지는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납득을 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걸 얼마나 줄이느냐는 조금 의사들의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저는 계속 수술 중에 눌러보고 만져보면서 옆에랑 압력을 비교를 하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은 수술 중에 조금 스킬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게 제 차트를 이제 그대로 가져온 건데 뼈 수술을 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냐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저희한테 오시는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하시고 이렇게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은 뭐 10년 전부터 이런 게 생겼고 레이저 치료를 한 3, 4번 했고 냉동 치료는 3번이 아니라 30번을 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해도 조절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세 번째가 또 상대적으로 길고 길이를 좀 줄임으로 해서 증상이 좋아졌던 이런 분들은 저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서로 이제 만족도가 좋았던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분도 마찬가지. 이제 세 번째 압력이 수술 전에 좀 높았는데 수술하고 나서 압력 검사를 해보니까 압력이 좀 줄어들었죠. 무지해반증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티눈이나 어떤 굳은 살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무지해반증 자체가 엄지발가락이 휘어져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눌리면서 티눈이나 굳은 살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나 요 첫 번째 발가락 두 번째가 겹치는 부분에서는 이런 식의 이제 굳은 살 또 그 겹친 것 때문에 이런 혹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무지외반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두 번째 발가락이 많이 눌려요. 사실 이거는 뼈가 튀어나와서 눌리는 것도 있지만 무지외반증 때문에 이 부분이 눌려서 엄지에 서로 겹쳐서 생기는 거니까 얘는 단순히 티눈만 떼주는 것도 있지만 엄지를 좀 펴주는 무지외반증 수술을 같이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속엄막류라고 해서 5번째 생기는 경우는 역시나 뼈 교정을 좀 통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해준다. 다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치료에 효과가 없고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런 걸 하면 좋겠다. 마찬가지 5번째 이런 거 티눈 있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해가지고 뼈를 교정을 하면서 튀어나온 걸 집어넣어서 모양도 좋아지고 사실 이건 많이 아프게 생겼죠. 이런 거는 피부만 깎아낸다고 좋아지는 게 아닌 것처럼 생겼죠. 하지만 이런 26세 남자 환자처럼 발가락이 전형적인 이 사마귀 모양이에요. 조금 깎아봤더니 점점점 빨간 점이 박혀 있는 것처럼 혈관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게 보이고 확 이렇게 압력이 높아지는 부위에 생긴 게 아니라 여기만 해도 몇 개, 한 5-6개가 이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피부가 얇게 벗겨지면서 이런 혈관 침착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전형적인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사막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16세 남자 환자 여러 군데 있죠. 다 사막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티눈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이제 피부과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티눈, 굳은 살, 사마귀의 구분과 치료를 좀 말씀을 드렸고, 발에 생기는 피부 질환의 일부 좀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면, 사실 혹도 많이 있어요. 발에 혹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설명을 잘 듣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고, 그게 왜 그러냐면 혹이 아픈 경우가 많잖아요. 발에 생기는 이런 혹이 일단 안 아프면은 이 물혹 종류, 저맥낭이나 결절종 같은 경우가 많고, 통증이 있다. 통증 아픈 혹은 이 피지종이나 아니면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생기는 혈관종이 일단 빈도상 높은 거는 이 두 가지가 됩니다. 혈관종과 피지종. 그래서 역시나 잘 만져봐야 돼요. 뼈 교정이 필요할지도 좀 봐야 되고, 증상에 따라서 이제 악성이 아닌 양성 중에 증상이 없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치료를 하는 걸 환자 판단에 맡깁니다. 저한테 발에 혹 있는 환자들이 왔는데 제가 환자분의 질문을 받기보다는 제가 환자분한테 계속 질문만 하는 게요. 얼마나 아프냐, 언제부터 아팠냐, 뭐 활동하는데 얼마나 제약이 되냐, 뭐 하시냐, 뭐 축구하냐, 뭐 하냐 계속 물어보면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환자분한테 얼마나 불편하게 유발하는지에 따라서 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면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수술을 했으면 재발을 안 해야 되거든요. 재발을 하면 서로 힘들어요. 환자도 힘들고 그 얘기를 듣는 의사도 힘들고. 그런데 재발을 많이 합니다. 이런 혹들이. 특히나 이런 통증이 없는 혹이, 오히려 이런 통증이 있는 혹은 재발 잘 안 해요. 잘 때 좀 재발 안 하는데, 통증이 없는 요놈들이 떼놓고 재발을 잘 하기 때문에 안 아픈데 뗐다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혹 떼려다가 진짜 혹 생기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재발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건 전형적인 피지 낭종이죠. 이런 건 아파요. 아프고 MRI 찍어보면 피지, 어떤 약간 여드름 덩어리 같은 피지 조각이 가득 차 있고, 이런 피지 낭종은 표피낭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같은 얘기로 반드시 피부 부분을 같이 떼버리면 제거를 하면서 해야지. 근데 혈관종은 그냥 봐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지금 이 부분 같은, 표시한 부분 말고 여기 같은데 겉에서 봤을 때는 표시가 잘 안 나는데요, 이건 너무 아파서 딱 눌러보면 그냥 자지러지게 아파거든요. 대신에 제거를 하면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굉장히 작은 포도송이처럼 꽈리처럼 생겨 있는 건데, 이 혈관종 같은 경우 많이 아픈데 수술해서 제거하면 거의 재발도 안 하고 깨끗해지고 하니까 수술을 하기는 너무 좋죠. 만족도도 좋고. 그보다 피지 낭종은 재발을 조금 거의 안 하지만 그래도 약간 하는 편이고, 많이 아프니까 그래도 할만한데, 결절종이나 저맥낭염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아픈데 재발 잘하기 때문에 수술을 잘 안 권하게 된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건 많지 않고 위치를 잘 만져보고, 이 굳은 살하고 이런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잘 엉뚱하게 뼈를 제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잘 봐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피지 낭종, MRI 찍어보면 피지종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또 혹이 아니라 뼈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설명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구분해서 치료를 하면 된다. 색소육모결절성 활액막염이라고 해서 악성이 아니고 양성이긴 한데 조금 독한 녀석이에요. 실제 들어가 보면 노랗게 생겨가지고 관절을 좀 손상시키는 조직이고, 뭐 이런 거는 조직 검사 잘하고 재발도 잘합니다. 뭐 이런 게 있다, 이거는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풍성 결절도 많죠. 보면은 뭔가 모양이 튀어나왔는데 하얗고 딱딱하고, 그 다음에 아프지는 별로 않은데 아플 때는 확 아프고, 이게 통풍성 발작이 생기면서 통풍성 결절이 생기는 건데, 이런 거는 제거를 해보면 이렇게 분필가루 같은 게 잔뜩 들어있어요. 통풍성 결절은 대부분 환자분들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 통풍성 결절이 생길 정도면 요산 수치가 엄청 높아요. 그 다음에 뭐 음주를 많이 한다거나 체중을 잘 조절을 안 된다거나. 그래서 통풍은 만성 질환이니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산 수치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불편하고 많이 힘드시니까 제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산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내과적인 치료를 같이 해줘야지 좋아지는 거죠. 마지막 보시면 조갑파 외골증이라고 해서 이제 발톱 아래에 뼈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흔하진 않습니다. 흔하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발톱 밑에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아프긴 아프죠. 이렇게 보면은 이 발톱 아래에 뭐가 튀어나와서 계속 아픈데, 역시나 보면은 뼈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 조갑파 발가락 발톱 아래에 외골증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뼈가 생겨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설명한 그런 진단이고, 제거를 하고 발톱도 좀 제거를 한 다음에 뼈도 좀 깎아내고 봉합을 시켜줍니다. 내성 발톱, 발톱 주위염, 뭐 발톱 외상,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환자분들 상황에 맞게 치료를 하면 되는데, 내성 발톱은 이런 식으로 발톱 뿌리를 없애주고,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이 파고드는 부분은 자라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뭐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발톱 무좀이 너무 심한 분들이죠. 사실 이런 경우는 제거를 하고
뿌리를 좀 없애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환자분이 1년 전에 뭔가를 유리를 밟았는데 그러고 넘어갔어요. 환자분도 까먹고 있었어.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 아픈 거예요. 병원을 다 다녀봐도 보이는 게 없고 하니까.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뭔가 염증이 좀 있어요. 히스토리상 유리 파편을 밟은 적이 있고 계속 아프고 여기가 좀 뭔가가 좀 이상하다. 이게 뭔가 뚜렷하게 덩어리가 탁 있지는 않은데 이건 제거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 조직 검사를 나갔더니 역시나 유리 파편으로 조직 검사 나왔습니다. 외부 이물질이 있다. 이렇게 나와서 다행히 뭐 결과가 좋았던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망설여지는 건 환자분이 좋아야 돼요. 우리 환자분이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시고 제거를 했는데 계속 아플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좀 어느 정도는 좀 협의가 잘 돼야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운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거했는데 계속 아픈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사실은 뭐가 딱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어쨌건 유리 파편이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소견이어서 굉장히 해피하게 잘 마무리가 됐던, 요거는 자꾸 쓸려가지고요 발등에 고름이 차는 겁니다. 피부가 안 좋아져가지고 고름 차서 저기 긁어내고 제거했던 거. 그 다음에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골수염 생겨가지고 발가락 끝에 이렇게 괴사돼가지고 꼬맸던 거,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건 제가 마무리를 하면은 발가락에 생기는 피부 질환 치료는 이런 나태주 시인의 시를 잘 읽어보고 발가락도 이런 마음으로 잘 보면 잘 해결이 된다. 물론 100%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이런 마음으로 잘 보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결과도 괜찮고 잘 치료가 된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피부과를 방문했다가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는 뼈의 이상을 좀 확인하는 게 좋고 한 번쯤은 찍어볼 만하다. 그래서 잘 만져보고 병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 전에 여러 번 봐가지고 체크를 잘 하는 게, 사실은 이 내용은 제가 의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던 그 내용이라 다른 우리 족부 선생님들이 보시라고 좀 이렇게 좀 썼던 내용이라서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랑 좀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긴 합니다. 환자분들도 어차피 내용은 같습니다.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에 생기는 다양한 피부 질환은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답을 정해놓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을 좀 이해하시고 병원 내원하실 때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랜만에 족부TV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또 궁금한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또 강의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고 하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족부TV 서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